전남 광주의 판을 읽어드립니다. 시사 프로그램 전광판. 안녕하십니까. 판지기 김혜정입니다. 이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전남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한 뒤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이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목표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조건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고 이채원 양 사건 피고인 장윤기가 어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해 성범죄 목적 범행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그간 부인해오다 입장을 바꾼 배경, 그리고 수사 과정 은폐 의혹 파장까지 유족 측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광판은 KBS 광주 유튜브 채널과 KBS 광주 홈페이지로 그 창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정은승 반도체 전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정은승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꼭 뵀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 인수위원장에서 인수위원장이었죠. 반도체 전략위원장으로 바뀌셨어요. 예, 바뀌었어요. 네, 어떠십니까? 지금 굉장히 전략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원래 이 반도 29일 날, 6월 29일 날 그 네.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뭐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모든 일정들이 아주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박균택 의원님, 예. 그 저희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로 확정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부지 선정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됐습니까? 예. 일단 그 사업성을 검토할 때 네. 입지에 대한 검토도 있었을 것이고 또 광주 군공항이 최적지다 보니까 기업에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안에 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간 과열을 방지하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 그 투기 문제 이걸 막으려다 보면은 신속하게 좀 발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세 가지 이유로 빠른 결정, 빠른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대 메가 프로젝트 출범한 TF팀이죠. 여기서 정부 차원의 TF팀이라고 볼까요? 예. 여기 합류를 하셨어요. 예.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의 그 특위입니다. 네. 민주당 특별위원회인데 일단 정부가 그 메가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것을 좀 빨리 풀도록 하고 또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입법 또 제도적인 지원 이게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또 이 특위가 중심이 돼서 여러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입법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또 그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보면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그 메가 특구법을 제정하겠다. 네. 또 반도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 네. 이런 것들도 좀 신속하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민주당 또 국회에서 열심히 도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가 특구법이나 반도체 특별법 외에 각종 특례가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순차적으로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승 위원장님, 예. 지금 반도체 전략위원회가 사실은 저희는 산업 유치에 중점을 둘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전략위의 이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해서 이제 실행 완성하는 게 전략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특히 리스크 요인들, 우리 위험 요소들을 발굴해서 하나씩 제거하면 마지막에 남을 때 성공이 남을 수 있도록 그걸 잘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위원회는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실행 단계의 컨트롤 타워를 맞습니다. 전략위가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을 겁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가 네. 이전할 부지가 네. 이제 반도체 산단으로 왜 유리한지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넓은 그 부지가 반듯하죠. 네. 사실은 산을 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고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쓰고자 하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또 거기였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으니까 우리는 군공항을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럼 용수나 전력 입지 전력상으로도 네. 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다른 데도 사실은 다 할 수는 있는데 특별히 이곳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좋죠. 그래서 그런 교통, 용수, 전력 고려하면은 뭐 최적의 장소가 군공항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 공사를 하기에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 예, 공기를.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와 특별시는 국가산단 지정과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병행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이 통상적인 반도체 팹 이 건설 기간을 한번 고려를 하면요.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사실 2주 전에 나오셔서 4년이면 가능하다. 1기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030년부터는 지역 인재들이 입사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고 네. 실제 양산이 돼서 수익으로 실현이 되고 이게 맞습니까? 뭐 먼저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반도체 팹 네. 건설 그 기간 자체는 2년 3개월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맞습니까? 비슷합니다. 예, 2년 3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환경 영향 평가, 각종 인허가, 뭐 그렇죠. 토지 취득 절차 네.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 절차 이걸 이행하느라고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행정 부처에 불법이 아닌 한 무리를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 의지에 또 응하기 위해서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투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30년 내지 31년 정부가 희망하는 그 시기대로 이게 그 가동이 될 걸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2년 6개월 정도까지 말씀하셨더라도 적어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좋죠. 네. 그러니까 이 전체 기간을 딱 놓고 어느 시점에 이렇게 못을 박아요. 이게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박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일을 패러럴하게 병행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맞추면 그 목표가 달성되게 하는 그런 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리 기법을 지금 도입해서 정부랑 어떤 숙제들은 정부가 하고 어떤 숙제들은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반도체 산업 지원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원단에서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행정적 그 간소화 절차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시리얼로 이렇게 네. 연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한 줄에 세워놓고 같이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되면 이 법을 그 상위 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일을 그 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 같았으면 산단 지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그렇지. 이런 순차적으로 갔다라면 지금은 산단 지정 고시와 더불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까요? 동시에 여러 개가 아. 쫙 달려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야지 투자 결정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투자 위원장님. 결정은 이미 되었습니다. 6월 29일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큰 비전을 할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하기로 한 결정은 되어 있어요. 단 우리가 시작을 언제 이제 땅을 파서 가느냐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앞단에 부지 준비를 막 여러 부서가 하고 계시거든요. 부지 준비가 돼서 오케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건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한테는 제 경험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결정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 가르다. 또 궁금한 것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이 부지로 들어온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팹 4기가 동시에 구축이 되는 건지 순차적으로 구축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기업의 또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순서와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어떤 어떤 정부와 그 합을 맞춰서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만큼 뭐 동시에 양 기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비행장 이전이 무한의 동의를 받고 또 미군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조금 순차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한다면 순서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동시에 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기업 모두 다 비선 시기에 나설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군공항 이전입니까?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는 기부대 양여 방식 때문에 사실은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많은 특별 시민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럼 이 방식을 바꿔야 되는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 방식 때문에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대책을 두 개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산단 지정을 해서 그런 방식과 관계없이 국방부가 협력을 해서 국방부가 알아서 한다. 그럼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옛날 양식을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하고 네.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지 우리가 공사를 만약 6개월 늦어지면은 그냥 반도체가 6개월 늦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4년 내에 모든 사람이 지금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도 선착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태 의원님, 사실상 지난달 30일 날 저희가 이전 부지가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성과를 낼 줄 알았는데 그날 또 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만이 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됩니까? 그 무한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무한에서 그 3대 선결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불참하셨지만 무한 군수께서 나중에는 또 환영 성명을 내면서 뭐 열심히 그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다만 세 가지 요건을 빠르게 조금 확정 지어달라는 부가적인 요건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 군공항 그 민간공항 선 이전 문제 네. 여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광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 원의 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부대 양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정부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법, 또 광주시가 시비로 또 지원해 주는 방법 이걸 합해서 1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부대 양여 방식보다는 선 이전 방식이 아마 이루어지다 네. 보면 기부대 양여에 따르는 이득금을 얻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새로 검토해야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고 또 광주시의 신뢰가 있는 한 1조 원 지원 문제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한히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아리백 그 산단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꼭 그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한에게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어떤 무한의 그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그 전략을 함께 연구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한의 어떤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한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아마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방부의 동의 의견을 낼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부대 양역 방식과 선 양여를 통한 우선 착공 방식의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기부대 양이라는 것은 민간업자 또 광주시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무안에 먼저 군공항을 지어주고 그리고 현 군공항 부지를 불화를 받아서
이걸로 서로 기부하고 양해하는 방식의 네. 대등한 동시이행 조건부의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정부가 희망하는 방식에 의하면 군 공항을 무안에 지어주기 전에 네. 먼저 이 군 공항을 부지를 먼저 제공받는 방식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선양여 후 기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순서가 바뀌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사정에 맞추는 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양여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들이 풀려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유재산법 이걸 정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예외적으로 선양여가 가능하다는 이런 것들을 동시행 조건부가 아니라 먼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국유재산법,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는 무안에 군공항을 지어주고 이 현 부지, 종전 부지라고 네. 하는데 현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얻은 이익 이걸 가지고서 사업자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돼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광주 군 공항에서 사업적인 이익을 얻으려면 여기를 본인들이 상업용지, 주거단지로 바꿔서 네. 사업적인 이익을 얻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 자체로 그렇죠. 대기업에게 넘어가다 보면은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적인 차액, 손실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보존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어떤 수익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국가의 의무 지원 조항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 부분도 또다시 바꿔야 할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산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네. 것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지금 속도를 내야지만이 국가가 내는 속도는 네. 공사할 수 있게 하는 거. 공사 있게. 우리 목표는 현재 여기를 개발해서 반도체 산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입법 과정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이제 의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무안이 우리가 반도체가 됐을 때 현재는 현재 상태에서 얻는 게 이익이잖아요. 제가 보는 반도체 성장은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무안이 제2의 인천공항이 되고 세계 최고의 화물공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모든 설비들이 바로 무안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안의 새로운 비전이 돼서 앞으로 20년, 30년의 큰 비전을 가지고 무안한테 장기 계획을 우리가 같이 설정을 한다면 여기서 지금 하는 그것은 훨씬 그 이익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같은 실무팀들하고는 무안공항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커요. 무안공항이 인천공항보다 더 많아질 거다. 그런 화문들이. 그러면 위원장님, 예. 정부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전략위원회 차원에서 네. 무안에다가 이 물류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죠. 근데 아직은 그걸 이제 우리가 땅도 파기 전에 물류를 제가 감안해서 계산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파져면서 바로 그 팹이 만들어질 때 그런 예측을 해서 무안에 좀 어떻게 보면 보너스죠. 이런 일이 땅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담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아까 행정 조치에 있어서 이게 평행 패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특별법도 있지만 사실 미군과의 또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군 그 군공항 시설들이 현재 거기에 굉장히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전투 비행장이 250만 평, 그리고 미군 시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방부랑 진행 중인지 궁금해요. 지금 이것은 미군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네. 이것도 소파 협정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안보실이 네. 미군과 이미 미국과
협의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광주 군공항을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통상의 예측으로 2033년쯤 이전이 가능한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전제로 미국과 협의를 해왔었는데 결국 시기가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앞당겨진 됐네요. 그런 네. 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원래부터 협의를 해왔던 문제고 또 미군이 여기에 거의 상주를 하지 않고 있고 예. 여기 시설을 이용해서 합동훈련만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노력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국에 대한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더해주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걱정하는 그 언론 기사들이 그렇죠. 좀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압박 이것은 우리가 한두 번 받아본 경험,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우리 정부가 그 균형, 어떤 이익의 균형에 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 외교력을 잘 발휘를 해왔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아마 요새 국민들께서 잊어버리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방위비 인상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재명 정부의 그 스타일을 알다 보니까 함부로 억지를 잘 못 쓰고 또 합리적인 그런 그 제안을 항상 해오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조금 터무니없는 요구를 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미국과의 협상도 잘 해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 이제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전 시기도 투명하게 나올 거 어떻게 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이전할 수가 없다라면 단약고 부지부터 팹을 설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는 있더라고요. 조금은 좀 난점이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난점이 비행기가 있습니까? 나르면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클레인이 네. 올라가는 게 45m, 60m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 가능하면은 깨끗한 상태에서 해결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싶은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디부터 할 거냐 그것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계획에 넣고는 있습니다. 일단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전략위원회에서 정부와 함께 무안군을 설득해야 될 그렇죠.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것 그것도 같아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무안군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이게 될 거라고 믿지만 행여 그쪽에 이제 설득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 전략위원회 저희들도 가야죠. 가서 반도체 비전이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네. 그렇게 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0월쯤에는 주민 투표를 네, 거쳐야지만이 이게 좀 수월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결될 경우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저 부결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라도 가야죠. 네. 가서 주민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 정말 괜찮은 비전인데 사실은 손에 쥐기 전에는 이게 다 허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만들어서 그 무안을 설득하는 것도 뭐 되지 않을까. 또 그 전에 우리 정부에서 국가 산단 지정이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안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넘어서서 전력 그다음에 용수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새롭게 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전력은 예전에 우리 6.3기가와트 그러면은 될 거다. 준비되는 건 상황은 똑같습니다. 네. 상황은 됐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우리가 발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전력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양에 대해서는 픽스하고 네. 이제 그걸 어떻게 송전할 거냐 네. 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결정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내에 또 상당히 중요한 회의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전환 이 전력 문제를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전 문제에 대한 해법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이제 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저 그것도 봐야죠. 어,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송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팹을 하는 것은 뭐 답은 나와 있고 현재 이 두 개 하는 건. 근데 이게 송전 이게 이 전력망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가 네. 있어요. 거기까지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2024년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한상원 저희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력 문제를 말씀을 네. 하시면서 송전이 유리한 위치를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로 오, 그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야지만이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황룡강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 어떤 해법이 나올지 참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게 자세하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력 송전 성전 해법 해법.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용수 확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순 동복댐을 국가 소유로 해서 이 저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예. 내놨습니다. 이 어떤 방안입니까? 아, 예. 그 지금 동복댐에서 그 여유 있는 그 물량이 5만 톤 정도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서 30만 톤까지 늘리려다 보니까 25만 톤 정도를 일일 가용량이 더 높아지게 해야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댐의 높이를 한 15m 정도를 더 높여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걸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지방 정부가 거치면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국가가 관리하는 댐으로 만들게 되면 이거 모든 그 절차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네. 한 3년 좀 더 3년 반 정도로 이걸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어떤 그 국가가 관리하는 댐으로 전환을 시켜야 네. 국비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 맡기게 되면 네네. 광주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예. 이건 역시 정부가 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히 산업용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활용수도 함께 생활용수도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이 먹을 물이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먹는 물을 써야 돼요. 초순수로 하려면 네. 먹을 물을. 그래서 지금 호수에 담겨 있는 물이 일단은 넘버원. 예, 하수 재처리도 좀 한계가 예스. 있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한계가 있지만 50%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양이에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온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설레는 이유 중에 하나, 특별 시민으로서 도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육, 정주 여건, 그다음에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이제 조금씩 들썩거리나요? 들썩거리고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실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특별시 차원에서 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경쟁력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 교대위원님. 예, 뭐 아무래도 인재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소부장 단지 이게 좀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외부에서 오는 그 인력들 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력 확보 문제는 우리 그 광주에 아마 광주 전남에 17개 대학에서 3만 명이 넘는 반도체 관련 인재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3만 그리고 명이요? 예, 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좀 넓게 잡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지스트가 있고 한영 공대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산학 이런 그 기반들을 좀 잘 연결을 해서 인재가 배출되게끔 또 활용되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그 정주 여건 네. 이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임대주택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요건들을 다 갖춰줘야겠지만 저는
그 가족들까지 함께 와서 제대로 정주하게 만들려면 평택이 반도체 그 산업 유치를 네. 할 때 그 삼성고라는 자사고입니까? 네. 그걸 만들어줬다고 이게 맞아요. 알려지는데 우리 광주에서도 시민들만 양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뭐 삼성, SK 무슨 자사고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좀 정주할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소부장 단지 문제는 솔직히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네. 위원장님께 답변을 좀 맞아요.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30% 정도의 땅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렇게 공장이 팹이 짓잖아요. 네. 그럼 한 30%는 소부장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이 오는 이 인력이 우리가 4기를 지었을 때 한 2만 한 3천 명 정도 오는데 한 10,000에서 12,000명의 또 소부장 인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또 정주할 수 있게 또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부장의 클러스터가 여기 또 만들어질 거다. 여기에 우리가 이번 거는 1차에 800조, 네. 항상 2차, 3차 이렇게 물려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은 소부장의 큰 클러스터를 아예 그냥 모셔오는 그런 작업을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좀 동의도 받은 그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게 뭐 본사가 오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소부장의 그 회사들이 여기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주 여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지금 여기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주 여건요? 궁금해요. 네. 저는 우리 그 팹을 지을 때 동시에 네. 행복도시가 삽이 떠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동탄이 네. 250만 평에 12만이 살거든요. 네. 동탄 신도시는 당연히 그 삼성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탄생한 도시고 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2만 명, 3만 명 이런 숫자인데 곱하기 4인 가족 하면 10몇만 명. 10만 명. 그 사람들이 네. 살 수 있는 도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 도시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 도시는 아주 뭐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그 머무는 데가 아니고 인생을 즐기는 데를 해야 돼요. 네.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좋아하는 곳. 그러니까 뭐 쇼핑몰도 있어야 될 거고 공연장도 있어야 될 거고 좋은 학교들이 다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은 한 곳에다가 그 그렇죠.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전체가 근데 이렇게 한 연결해야 곳에서 된다라는 상당히 많은 말씀이신 부분이 거죠? 집대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클러스터 한 가운데다 딱 집어넣으면 이 도시가 딱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구상하고 있는데 미래의 도시가 만들어져야 될 곳이 여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의견일 뿐입니다.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요즘은 의견 하나하나에 네, 부동산 민감성. 시장이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네, 게 아니고 맞아요. 네. 저는 제가 꿈꾸는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반도체 JS 그 실리콘밸리잖아요. 반도체 밸리가 가져야 될 도시는 달라야 된다. 강남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게 제 지금 생각이에요. 더 좋아해서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곳이고 아이들이 막 자라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굉장히 반도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증시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이러면서 많은 불안감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업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래서 속도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자 환경과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AI 시대 어떻습니까? 호남 반도체 성공을 위한 속도전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박현택 의원님. 예, 많은 분들이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뭐 규제 완화, 지원책, 정부 차원에서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최대한 마음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업이 속도를 내고 투자 규모를 늘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힘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그 반대 정당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정치적 시비를 걸고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굳건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줄 때 기업들도 더 안심하고
또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한 응원 또 이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 TF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부터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저는 현재 법사위원으로서 네. 또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도 잘 전달하고 입법적인 지원 이 부분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을 써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은수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딱 하나만 더해주면 완전하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기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줄 때 기업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죠. 그 안정돼야지 투자도 돼요. 지금 사실은 기업은 자기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불안하다 이런 거 할 거 없고 실제로 기업이 여기 와서 성공하는 거예요. 속도와 완벽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같이 요즘에 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남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다 기업을 정말 내 것처럼 사랑해 준다면 완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여기서 실적을 낸다면 더 사랑하지 않을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나중에 네, 그게 맞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큰 이 지역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략위원회에서 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 반도체는 결국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속도는 내재.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이유를 두고요. 많은 시민들이 혹시나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높아심에서 더욱더 속도를 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란 착오 없이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다룰 사건은요. 그 과정 어느 하나하나도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고 이채원 양 사건으로 구속된 장윤기 2차 공판과 이 사건 은폐 의혹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